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공도서관을 설계하다 자원편에 있어서 오늘은 박물관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쭉 그동안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처음엔 도서관,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지을 건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도서관은 특히 공공도서관은 로컬리티,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는 서비스 영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속에서 도서관은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고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 건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시설들이 요구되어지는지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설계가 요구되어지는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도서관의 비전, 지역에 대한 연구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이용자인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커뮤니티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서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그냥 불특정 다수라고 정의할 것이 아니라 특정인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 즉 그 이용자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구별 지을 수 있게끔 그것을 하나의 특성화시키는 그 안은 작은 도서관의 역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자원 서비스, 지식 자원 서비스 어떻게 할 것이냐의 얘기 넘어와서는 대표 도서관 얘기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이유는, 도서관이 서비스해 주는 것이 단지 그들의 리터러스를 위한 지식 자원을 넘어서서 그 지역의 향토 자원과 공공기록 자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보면 보존해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대표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활용 영역을 단위 도서관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단위 도서관들이 그런 향토 자원이나 공공기록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도서관의 박물관적 기능에 대한 얘기가 덧붙여서 같이 진행할까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도서관을 박물관을 두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박물관을 들여다보면 박물관도 예전과 같지 않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박물관을 가보진 않았지만 그 게티에 있는 미술관, 게티 미술관, 굉장히 큰 미술관일 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기능이 상당히 더 크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그 예술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느낀 것도 그러고, 모마, 미국 내에 있는 그 모던 아트에 대한 미술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미국에 있는 종합대학들을 방문해보면 하나 이상의 박물관들을 가지고 있고, 그 박물관들은 왜 하나 이상이지? 라고 의아하시겠지만, 박물관은 그만큼 특성화, 특화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모마도 일반적인 그냥 제너럴한 아트를 넘어서서 모던 아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박물관도 우리나라 대학 박물관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박물관 하나에 많은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박물관의 색깔이, 특성이 굉장히 옅어져서 어떤 데는 고대사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현대사도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해서 그냥 전시한다는 것이 박물관이 아니라 어떤 것을 전시하고 왜 전시하는가에 대한 자기들 철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 이상의 박물관들을 갖는 대학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산호세 근처에 가면 그 과학박물관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박물관인데, 그곳에 가보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많은 것들이 전시되는데, 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찾아오는 어린아이들 붙잡고 계속 말을 걸고 그 전시품들을 가지고 가서 뭔가 경험할 수 있게끔,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활동들이 있어서 굉장히 참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스턴에 보면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최초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그 안에 가보면 거기도 조그만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마 유명한 작가의 어떤 그 연구 공간, 작업 공간을 함께 만들어놓은 공간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도서관이 갖고 있는 박물관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박물관처럼 접근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막혀 있고 창을 통해서만 들여다볼 수 있게끔 되는 진짜 유물관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박물관들은 많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갖고 있는 박물관은 그러더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것이고, 도서관이 박물관을 갖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향토 자원이라든가 공공기록물들도 그냥 보존을 위해서 갖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존했을 때는 언젠간 그걸 드러내고 해석해내고 우리들의 역사, 우리들의
그 어떤 선조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미래의 자원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시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즉 박물관 기능으로서의 도서관을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놓고 봤을 때 너무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박물관 어떤 특정한 유물에 초점을 맞추고 자원의 어떤 그런 물질적 자원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그것을 전시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최근 와서는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도서관도 그러면서 뭔가 변해야지 않을까는 얘기 드리는 거죠. 조금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 만들 때, 초기 설계할 때 얘기죠. 그 안에 어린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은 어린이들에게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박물 자원들을 전시해서 어린이들과 그 교류를 만들겠다고 만든 박물관이 있고, 그 박물관 끝에 어린이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지금은 좀 많이 변해서 제가 정확한 그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초기 설계 당시에는 어떤 맥락으로 만들어졌냐면, 박물관에 아이들이 와서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하고 쭉 그 전시관을 지나서 끝에 가면 어린이 도서관이 열리는 것이죠. 그 어린이 도서관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얻은 제 결론은 뭐냐면, 어린이 도서관 왔을 때는 그동안 체험하고 봤던 것들에 대한 마지막 정리 작업을 시켜주자. 네가 아까 봤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고 이런 체험을 했지, 그것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문자적으로 글씨, 그림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자원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좀 각인시키는 작업, 현장에서 봤던 것들, 아 이게 그거였구나에 대한 역사를 설명한다든가 하는, 조금 더 뭐랄까 시간을 투자하고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고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얘기. 박물관에서 봤던 어떤 뭐 공간, 어떤 자원이 하나, 유물이 하나 있을 때 그 유물에 대한 설명도 있고, 뭐 이용도 해봤겠지만 그걸 들고 왔을 때 그것에 좀 더 넓은 역사적 해석이라든가 지역적 해석이라든가 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 형태 등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기록 자원들을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만들었던 동화책이라든가 그림책들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금 한번 이렇게 각인하고 새기는 작업, 익히는 작업,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왜 박물관적 기능이 필요하지 했던 것은, 박물관처럼 어떤 유물을 전시해서 보라, 또는 그것을 체험해봐라 라는 그런 어떻게 좀 제한된 얘기를 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그런 박물관적 기능을 한다고 박물관을 만들었다면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유물이나 어떤 특정한 자원들을 전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필요하고 지역민들이 관심 갖는 그 다양한 자원들을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지역에 있는 미술관, 박물관 또는 개인 또는 그 다른 지역이다 하더라도 그걸 빌어서라도 가져다가 보여주는 작업과, 그 보여주는 것이 주 목적이기보다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연장선상에서 도서관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때 도서관에,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행정직 관장들이 공공도서관에 관장으로 왔을 때 그네들은 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열악하다, 좀 많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했는지, 그들은 자기들의 좀 이렇게 자기 조직 내에서 관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연회도 열고 뭐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끌어들였고, 사서 선생님들 거기서 상당히 불만이었죠. 옛날에는 왜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주고 책을 열람해주고 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할 텐데 거기에 쓸데없이 강연회를 연다든가 무슨 학습 교실을 열어서 강의를 어떤 학습을 시킨다든가 그 일을 왜 하지? 라고 많이 반대했습니다만 효과는 컸죠.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왔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네들이 도서관을 방문했던 목적은 자기가 듣고 싶은 강의, 듣고 싶었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열렸지만 실은 도서관 한 대관에서 한 공간만 이용했을 뿐이지 도서관 자원과는 전혀 무관하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때 과연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은 뭘 했을까 보면 그렇게 불평하고 적대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그들이 찾아오면 그들이 강의실을 벗어나는 순간 도서관으로
유도해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옆에서 책도 소개시킬 수 있고, 목록도 만들어줄 수 있고, 또 관련된 것을 설명하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들이 더 관심 갖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만한 여력도 없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먹히지 않았고, 최근에서는 조금 제가 쉽게 저는 선호하긴 하지만, 쉽게 납득하지 못했던 개념, 도서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기류의 인문학이라든가 해서 인문학 강좌들이 엄청 많이 열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많은 그런 공적 활동을 통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또 실제로 운영해보면서 그런 공간들도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럼 가서 보면 메이커 스페이스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연은 공연, 강의는 강의, 다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도서관이 박물관을 만들어도 여전히 따로 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도서관을 하나 기획하고 설계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했었고, 그렇게 실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에 의해서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어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전시 공간에만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도서관 여기저기다 배열해서 사람들이 늘 익히 볼 수 있게 해주고, 관련된 설명들, 관련된 어떤 자원들을 가져다가 같이 협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아, 저 사람 작품이 무슨 풍이래, 아, 그 풍이 이런 거래, 그 기록 자원, 지식 자원을 통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책을 통해서도 비디오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실제 작품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 작가를 초빙해서 얘기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좀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역 작가들을 키워줬으면, 그리고 어떤 예술품을 보고 그 예술품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말하는 이 중에 상당 부분은 그 예술품이 얼마만큼 고가인데 사용하고 있는 재료가 뭐 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지? 그럼 브랜드죠. 가치고. 그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것이 굉장히 희귀하다는 걸 알고 그 희귀한 것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까요? 우리가 유명한 브랜드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 명품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이 명품이기 위한 조건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누군가 그걸 알아봐줘야 합니다. 내가 백을 메고 나갔는데 그 백을 아무도 못 알아준다면 명품 아니라 명품 무엇을 가져다 포장을 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내가 명품을 두르고 나갔을 때 그 명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봐줄 때 제일 좋은 거죠. 그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역 작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봤을 때 낯설게 보고 그냥 길에 있는 돌멩이처럼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게 하고 이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그만큼 호기심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고 설명도 늘어나고 파급 효과가 훨씬 커지면서 그건 굉장히 유명해질 수도 있고 귀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 지식도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박물관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것을 실제 유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아 저렇게 살았고 저게 저런 가치가 있구나. 저게 지금 있는 토기와 비교했을 때는 형편없이 낡고 보잘것없고 기능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게 100만 년 전에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100만 전에 사람들의 삶의 구성을 봤을 때 대단한 발명품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가깝게 느끼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 그런 박물료들을 가져다가 그런 서비스 공감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확장시켜 갈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좀 예시가 적절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명품으로 알려지고 명품일 수 있는 이유들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몇몇 가지 물건을 설명해도 이름도 낯선 것들도 많고 어떤 건 보여줘도 제 취향으로는 저게 그렇게 대단해? 근데 그 이름값만 가지고도 대단해지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갖고 있는 박물관적 기능이라는 것은 박물관을 갖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처럼 보스턴에는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유명한 작가의 그 작업실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 물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작가가 유명해지게끔 만든, 아마 유명한 작가니까 다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죠. 그걸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법이 뭐냐면 그 사람과 관련된 글들이 계속 회자되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도서관이 박물관적 기능을 갖자라고 하는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익숙해지고, 아, 이게 우리 동네에 있었던 거고, 이게 우리 동네에서 관련된 역사적 얘기고, 이게 우리나라의 얘기고, 우리 지역에 대한 얘기, 아시아에 대한 얘기고 하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들여다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확장해서 이해하고 하는 작업이겠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진 이유는 초등학교 때 그 많은 지식을 쌓았던 거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고 했던 것들이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았다는 것을 제대로 못 삼은 것이 참 아쉬운 거죠. 그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걸 배우는 순간 그런 것들 진짜 체험할 수 있고 답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설명이 잘 되고 자기가 스스로도 그걸 더 확장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자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박물관적 기능을 설명하는 이유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이 도서관에서는 다 자원으로 역할할 수 있는 것이고, 도서관의 목적은 자원을 갖고 대출 반납해 주는 것이 주 기능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싸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밀접하게 있고 가장 접근하기 좋은 자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던 것들, 주변에 있던 것들을 확장해서 키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경험의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어 줌으로써 그 확장성에도 훨씬 더 파급 효과도 크고 그 결과도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도서관의 박물관적 기능에 대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